자, 오늘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문과 근대 교육을 중심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신문과 근대 교육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출발! 자, 여러분 이제 신문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신문은 뉴스페이퍼, 바로 새로운 것들도 되지만 East, West, South, North 이렇게 사방팔방의 소식을 전하는 어떤 근대 문물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출제 1번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신문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보면 한성순보가 있습니다. 최초의 신문입니다. 어디서 발간한? 관청에서 발간한 신문입니다. 이 순자가 열흘 순자, 10일마다 발간됐었고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순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읽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리고 관청에서 발간하는 관보였습니다. 최초의 관보. 이러한 한성순보가 83년에 만들어졌다가 언제 폐간되느냐? 84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갑신정변이 터지면서 이 방문국과 인쇄시설이 불타면서 결국 한성순보도 문을 닫고 맙니다. 한성순보가 최초의 관청에서 발간한 신문이라면 이 독립신문은 무슨 단체와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겠죠. 이 독립협회에서 발간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했던 시기도 독립협회가 있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최초의 민간신문이었습니다. 최초의 관청에서 발간한 신문은 한성순보, 최초의 민간에서 발간한 신문은 독립신문,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존재했었던 시기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이름에서 이미 약간 무슨 냄새가 날까요? 황제. 맞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1898년부터 발간되었었던 신문입니다. 이 황제. 사실 이런 단어는 황제 국가가 아니면 사실 좀 쓰기가 조심스러운 글자였겠죠. 자,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황성신문은 글체가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수신문, 주로 양반 유림층과 남자들이 많이 봤었던 숫, 약간 남자 냄새 많이 나는 신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독자층이 나뉘어졌겠죠. 그래서 주로 서민층이나 여자들, 이 부녀자들이 많이 봐서 별명이 암신문이었습니다. 약간 여자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에 따라서 이렇게 독자층이 나눠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성신문은 을사늑약과 관련해서 무슨 논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되고, 시일야, 오늘은 방성, 소리내어 대고 크게 우는 날이다. Today is loudly crying day.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렸던 사설이 실렸던 신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황성신문과 시일야 방성되고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또 잘 나오는 신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가장 항일적인 논조를 많이 실었었던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언제 발간되었을까요? 1904년. 무슨 전쟁이 있었죠? 러일 전쟁 때 이 전쟁을 취재하러 왔었던 영국인 기자,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국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배설. 약간 좀 시원한 이름이죠. 이 배설. 베델 선생이 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게 되는데요. 영국인이다 보니까 일본도 사실 이 영국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겠죠. 이 영일 동맹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 사장으로 있었던 이 베델이 있으니까 가장 항일적인 논설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입구에 일본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표지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항일적인 논설을 실었을지는 여러분도 상상이 되겠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했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사장으로 있었던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추진했었던 운동, 바로 대구에서 시작되었었던 국채보상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했었던 신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로는 정리하지 않았는데 만세보, 이 만세보는 천도교의 기간지였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었구나. 만세보. 여러분 이렇게 신문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표시한 거 있죠? 이러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신문만큼이나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바로 근대교육기관입니다. 근대교육기관. 여기서 최초 이런 거 잘 나오겠죠. 원산학사. 언제? 1883년.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웠느냐? 함경도 덕원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세운 사립학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근대 학문도 교육했지만 특히 무술을 가르쳤다는 점. 무술. 그리고 1883년은 근대적인 시설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동문학이라고 해서 정부가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동문학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 것이 바로 이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유경, 기를 육자, 꽃뿌리 영자. 꽃뿌리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공원, 공식 학교. 상류층 자제들, 양반 자제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관리, 정부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다? 86년도에 만들어져서 언제 폐지될까요? 신분제가 폐지되는 갑오개혁 때 1894년에 폐지됩니다. 유경공원, 파크가 아닙니다. 파크, 학교입니다. 학교. 이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양반 자제들이 등교하는 모습도 상당히 웃겼습니다. 노비들 등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등교하는 겁니다. 되게 웃겼겠죠. 그래서 교실에다가 이렇게 앉혀주고.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졌는데요. 두 학교 정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남자 최초 배제학당, 여자 최초 이화학당. 특히 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 이름에는 무슨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숭, 배, 경. 이렇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독교 계통에서 학교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학교랑 병원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왜?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줬을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 준 거야. 진짜요? 우리 기도할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교하기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기독교 계통에서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갑오 2차 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게 하면서 소학교, 초등학교와 이 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사범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애국계몽운동 계열에서 학교를 많이 세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대성스쿨, 오산스쿨, 희문, 양정, 숙명 이런 학교들이 애국계몽운동 계열에서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근대시설 너무나 좀 복잡하죠.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도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입니다. 자, 여기서 양면이라는 것은 우리를 편리하게도 해주었지만 철저하게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침략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철도를 놓았을까요? 철저하게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를 거저 뺏고 노동력도 그저 부려먹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철도였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침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최초의 철도,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은하철도 999 언제? 1899년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은 언제? 러일 전쟁 중에 부설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차, 이것도 달려라 999 1899년이죠. 서대문과 청량리를 오가는 서울에 만들어졌던 전차. 이것이 있으려면 사실 전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차가 출범하기 전에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1898년 고종이 미국인 콜브란과 합작해가지고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한성전기회사. 그래서 한성전기회사가 있고 전차가 출범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광해군은 어떤 사건과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을까요? 1885년이라고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크게 칼질을 당해가지고 다쳤습니다. 완전 죽을 뻔했던 사람을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결국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야, 너 병원 하나 차려볼래?
제가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병원이 강회원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꿨다? 민중을 구제하는 병원, 제중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회원은 언제? 갑신정변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병원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등, 경복궁 향원정의 물을 이용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87년에 전기가 경복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1896년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하가 개통됩니다. 이때 혹시 여러분 목숨을 살리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일본 장교 스치다를 혹시 을미사변 때 참여한 장교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김창수라는 젊은이가 때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겠죠?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고종한테 보고가 되었겠죠? 이 젊은 친구는 왜 사형 집행이 되게 되었지?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종은 그때 마침 서울과 인천 사이에 개통됐던 전화기를 이용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김창수였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바로 이 전화기가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대 문물, 신문, 근대 교육기관, 근대 시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의식주의 변화와 그리고 국어, 역사 이런 예술적인 활동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